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강현수입니다. 오늘은 드론 활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활용 발표에 앞서 일단 어, 원래는 밀리지 않고 바로 올렸어야 하는데 학교 일이 굉장히 시끄럽고 바빴습니다. 잘 시간도 충분하지 못했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늦게 올리게 된 점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면 벌써 찬바람이 불고 그로 인해 이제 막 감기도 많은 사람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도 저도 감기 기운이 굉장히 심했어서 감기 다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다음에 뭐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드론입니다. 과연 드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뉴스를 봐도 드론에 대해서 많은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드론이란 무엇일까요? 드론이란 이제 무인 비행기로 사전적인 의미로는 벌등이 왱왱거리는 소리 또는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뜻합니다. 기체에 사람이 타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 조정한다는 점에서 무인 항공기 UAV라는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카메라, 센서, 통신 시스템 등이 탑재되어 있어 25g부터 1200g까지 무게와 크기도 다양합니다. 이제 이렇게 무인 비행기라는 드론의 이제 의미, 그러니까 드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드론이 갑자기 많은 이슈가 되는데 드론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드론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론의 역사는 20세기 초반에 군사용으로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제 드론은 20세기 초반에 등장을 했는데 처음엔 군사용 무인 항공기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제 드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단어, 원래는 벌이 내는 웅웅거리는 소리를 뜻하는데 작은 항공기가 소리를 내며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드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제 초창기에 드론은 공군의 미사일 폭격 연습 대상으로 쓰였는데 점차 정찰기와 공격기로 용도가 확장되었습니다.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도 적군을 파악하고 폭격까지 갈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미국이 2000년대 중반부터 드론을 군사용 무기로 적극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언론이 이를 드론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2004년부터 드론을 공격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2010년에는 122번 넘게 파키스탄과 예멘에 드론으로 폭격을 가했고 비영리 뉴스 제공기관인 조사보도국은 이제 미국의 드론 공격이 2~3천 명의 사상자를 만들었다고도 보고를 했습니다. 드론 공격으로 어린이 등 민간인 수백 명이 목숨을 잃게 되자 드론 공격에 대한 비난이 거세졌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후 드론으로 무차별한 폭격을 가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이용한 공격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드론은 군사용뿐만 아니라 미디어 개인을 위한 용도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드론 시장에 나온 제품 가운데 90%는 군사용이고 앞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선진국이 이제 드론의 기술력을 높이는데 힘쓸 것을 보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2014년 12월 드론을 위한
공항을 따로 구축하기도 했고 이제 약 366억 정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드론의 역사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군사용으로 시작을 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말하면 됩니다. 초창기에 이제 무인으로 조종할 수 있는 장점을 토대로 이제 군사의 공격의 목적에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론 드론의 활용입니다. 이제 드론의 활용 첫 번째는 배달용 드론입니다. 사진을 보시다시피 피자를 배달하거나 아니면 다른 상자 안에 물품을 넣어서 배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드론에 관심을 갖는 IT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전 세계로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최근 몇 년 새 드론의 기술 개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제 2013년에 프라임 에어라는 새로운 배송 시스템을 공개를 했는데 아마존은 재고 관리와 유통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데 기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존 프라임 에어는 택배 직원이 했던 일을 드론이 대신하는 유통 서비스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를 위해 드론을 개발하는 연구원을 대거 고용을 했고 아마존은 이제 연방 허가를 기다리는 중이며 법적인 규제를 풀리는 대로 드론 서비스를 이제 드론 배달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드론으로 배달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서 드론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이제 작은 스타트업들의 이제 그런 몸값도 덩달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글과 페이스북 이러한 기업들도 이제 드론에 눈독을 들이는 중입니다. 만약 이런 드론이 배달로서 활용이 된다면 정말 편리한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드론의 활용 두 번째입니다. 요즘 흔히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드론 이제 촬영용 드론과 이제 키덜트라면 어린애 성인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제품들입니다. 요즘 촬영용 드론에서 키덜트 제품까지 많은 활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외에 이제 드론에 큰 관심을 가지는 다른 기업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신문 방송 업계나 영화 제작사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들은 드론을 촬영용 기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론사는 이른바 드론 저널리즘을 표방하여 스포츠 중계부터 이제 제 현장 촬영, 탐사 보도까지 드론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 중계는 이제 공중에 드론을 띄움으로써 좀 더 다각도로 스포츠를 중계할 수 있고 제 현장은 아무래도 인력이 투입되게 되면 그 사람이 많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무인으로 조종하여 이제 드론을 활용한다면 이러한 위험성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은 이제 지리적인 한계나 안전상의 이유로 가지 못했던 장소를 생생하게 이제 담을 수 있고 과거에 활용하던 이제 항공 촬영보다 촬영 비용이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촬영용 드론으로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대표적인 예로는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2014년 탄자니아에서 사자 생태를 촬영하는데 드론을 도입했고 그다음 CNN에서도 터키 시위 현장, 필리핀 태풍, 하이안 취재 등에 이제 드론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방송사들도 예능 방송이나 드라마 촬영에 이미 드론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HD급 고급 화질로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드론이 많은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배달용 드론에 대해서 단적인 얘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좀 더 추가적으로 배달용 드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제 영국 도미노 피자에서 이제 피자를 배달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달용 드론을 이용해서 피자를 배달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피자에서도 이제 법적인 규제가 완화가 되면 몇 년 안에 드론을 실제 배달용 서비스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DHL은 이제 파슬콥터라는 드론을 만들어 이제 2014년 9월부터 육지에서 12km 떨어진 독일의 한 섬에 의약품 그리고 긴급 구호물품들을 전달하는 이제 그런 드론에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드론의 촬영용과 키덜트 제품에는 이제 다시 최근에 개인을 겨냥한 드론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주로 RC 마니아나 이제 키덜트족을 공략한 제품으로 스마트폰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셀카를 찍을 수 있는 드론이나 앞으로 이제 일반 소비자를 공략한 드론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드론의 활용 중에 이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네팔 이제 국립공원에서 드론을 이제 생태계 보호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웹불 코끼리나 벵갈 호랑이 등이 서식하고 있는데, 이 동물들을 이제 불법적으로 사냥하여 부속물들을 판매하고자 하는 그런 밀렵꾼들이 끊임없이 계속 밀렵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밀렵꾼들에게 동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네팔에서는 수많은 무장군인과 경찰이 감시를 해왔는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에 대해 이제 불법 밀렵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각된 밀렵꾼들과 총격전을 벌이는 등 굉장히 이제 상황이 악화되자 이제 네팔 국립공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방안으로 드론을 활용이 이제 논의하게 되었는데, 마침내 이제 생태계 보호용으로 드론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국립공원 관리자 드론 사용 방법 및 관리 방법을 교육을 했고, 그러한 드론의 정찰 능력을 통해 생태계를 보호함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제 드론의 다양한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분명히 드론이 많은 그러한 장점이 있는 데 비해 아무래도 다양한 단점도 존재할 것이고, 과연 어떤 것이 드론의 한계이며 드론이 어떻게 미래에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론의 한계와 미래는 국내에서는 이제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대한항공 등 이제 드론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위산업체나 중소기업, 택배업체들도 최근에 드론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이런 드론을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이제 드론은 아직까지 항공기로 취급을 받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법도 아직 기존 군사용이나 공적인 업무로 사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드론을 상업용으로 확장하려면 관련 이제 규정이나 법의 개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왜냐면 항공기로 드론이 법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이나 아니면 이러한 사용에 대해서 많은 제약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사항들은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나라에서도 비슷한 실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이 장점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많은 나라에서도 드론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안전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테러리스트나 드론에 이제 배달을 할 때 위험 물질을 넣어서 배달을 할 수도 있고, 드론이 고장 나서 갑자기 추락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해킹을 당하거나 이제 장애물에 부딪힐 때 이제 위험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촬영용 드론이 많아질 만큼 사생활 침해 위협도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현재 방송사 등에서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드론은 미리 관련 부처에 이제 신고를 하여 이용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제 독일에서 DHL은 드론을 이용하기 위해 비행 구간도 따로 만들고 속도도 시간당 40마일로 제한해서 이제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드론 시장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방위산업 전문 컨설팅 업체인 틸 그룹은 이제 향후 드론 시장이 2020년까지 연평균 8% 이상 성장해 114억 달러 규모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 이제 대표적인 성장을 보이는 드론 제작 업체가 DJI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본사를 둔 DJI는 2011년 매출이 420만 달러였는데 2013년에는 이제 1억 3천만 달러로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2011년에 90명이었던 직원 수도 이제 거의 2,800명으로 늘어난 그러한 많은 발전을 이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DJI는 이러한 성장을 기반으로 기존에 제공하던 저가형 드론에서 벗어나 이제 다양한 기능을 담고 고가형 제품으로도 선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열린 국제 소비자 가전쇼도 드론을 위상을 보여주는 그런 행사가 주최되었고, 그리고 2014년만 해도 CES 현장에서 드론은 아직 생소한 제품이었지만 2015년에는 드론을 전시하기 위한 6만 5천 평의 규모로 그런 전시장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드론의 고공비행은 당분간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드론이 이제 법적인 규제와 그런 도덕적으로 아직 그런 발전이 없어서 한계에 부닥치지만 미래에는 굉장한 큰 사업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다는 드론의 한계와 미래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미래 세상에 대한 나의 대응 방법입니다. 이제 미래 세상에 대한 나의 대응 방법인데, 이제 21세기 들어서는 이제 기술은 빠른 이제 진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빠른 진보를 하는 만큼 사람들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면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성장과 준비의 부조화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이제 기술이 빠른 발전을 함에 따라 사람들에게 많은 재미와 편의를 가져다 주지만 그런 충분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아 그만큼의 범죄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앞에서 그냥 드론의 이제 한계점에서도 분명히 많은 법적인 문제나 아니면 사생활 침해, 그다음 위험 등도 어떻게 보면 빠른 기술에 대해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좀 덜 돼 있다는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러한 빠른 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분명히 사람들도 충분한 받아들일 준비를 한 후 이제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앞서 말한 만큼 이제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발전하는 그런 기술들에 자발적인 관심을 갖고 이제 기사들이나
뉴스 등을 통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지금 교수님께서 올려주시는 계속 클래스팅 등을 통해서 이제 이런 빠른 변화에 맞추어 갈 수 있는 자질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는 이제 기술적인 진보가 굉장히 빠른 만큼 이제 도덕적인 진보도 함께 같이 가야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더욱더 빠른 기술이 진보할 텐데, 그때는 자발적인 이제 검색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같이 발을 맞추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오늘 한번 드론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 한 3, 4년 만에 갑자기 드론이 우리의 일상을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졌고, 그럼으로써 이제 드론에 대한 집중도 많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발전과 그리고 드론으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 그 드론으로 한정을 짓는 게 아니고 미래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알아보았습니다. 굉장히 그냥 기공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장르를 알아볼 수 있는 재밌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많은 기술 발전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기공 시장도 이러한 빠른 발전이 이루게 될 텐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될지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교수님께도 감사하단 말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만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